어느 늦은 밤 대학생 민수는 기말고사 준비로 도서관에서 온종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버스를 타고 갔지만 이날은 기분 전환 삼아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어두운 골목을 걷다 보니 마치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수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민수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등록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망설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목소리라기보다는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있지? 민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에 전화기를 꺼내 멀리 던지고 싶었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리듯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뒤를 돌아봐.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고 왜곡된 느낌으로 다가왔지만 민수는 도저히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여기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잠그려던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운 호기심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빨라. 아직 집에 들어가면 안 돼. 몽롱한 기운에 사로잡힌 민수는 손에 식은땀을 흘리며 문 밖으로 한 발짝 나섰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너머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분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됐어. 돌아가도 좋아. 민수는 현관문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불현듯 그동안 공부하며 쌓였던 피로와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은 다시 울리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그 골목을 걸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어느 날 인터넷에 그 번호를 검색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번호는 몇 년 전 그 근처에서 실종된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등록이 해지된 번호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할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민수는 매일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안, 하지만 자신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어떤 공포스러운 공간에 갇혀있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민국의 어느 날은 대학교 캠퍼스에 오래된 기숙사가 하나 있었다. 이 기숙사는 1970년대에 지어진 이래로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했지만 여전히 오래된 느낌과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매년 새로운 학생들이 입주하지만 기숙사의 낡고 울적한 분위기 때문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304호 괴담이었다. 304호 방은 학생들 사이에서 귀신방이라 불렸다. 몇 년 전 이 방에 살던 여학생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후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그 후로 매년 그 방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섬뜩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다. 밤마다 들리는 알 수 없는 소음, 거울 속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시선, 그리고 가끔 열리지 않는 창문이 그것이다. 무서운 이야기가 떠도는 와중에도 용기를 내 304호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었다. 주인공 수지는 그중 한 사람이었다. 수지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따위는 믿지 않았고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그 방을 선택했다. 그녀는 기숙사에 짐을 풀고 첫날 밤을 맞이했다. 첫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 날 밤 수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바람 소리도 아닌 것이 어딘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기분 탓일 거라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다. 벽 저편에서 들려오던 긁는 소리는 점차 그녀의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했고 수지는 공포에 질려 불을 켰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벽장을 열어보았지만 그곳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후 수지는 학교 도서관에서 304호에 관한 오래된 기사를 찾게 되었다. 그녀는 신문기사에서 그 방에 살던 여학생이 불행한 사고로 창문에서 추락했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리고 사고가 난 그 시간이 언제나 의문의 소리가 들리는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수지는 더 이상 방에서 홀로 밤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친구 몇 명을 초대하여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새벽 2시가 지났을 무렵 벽에서 또다시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소리가 나는 부분을 찾아낸 그들은 벽에 귀를 대어 조심스럽게 들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순간 거울에서 무언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방을 뛰쳐나왔고 밤새 기숙사 휴게실에서 떨며 시간을 보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304호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들었는 모습. 하지만 휴대폰을 두고 나온 수지는 힘을 내어 방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방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고 휴대폰은 침대 맡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그 휴대폰 화면에는
수 없는 메시지가 떠 있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글자가 적혀 있었다. 수지는 공포에 휩싸여 곧바로 휴대폰을 껐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 떠올랐다. 기숙사 사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사감은 이번 이야기는 기숙사에서 있는 장난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결국 수지는 방을 옮기기로 결정했고 새로운 방으로 옮긴 이후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끔씩 그 방에서 들었던 알 수 없는 소리와 메시지가 떠오르곤 했다. 그 이후로 304호 방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매년 그 방에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같은 공포 체험을 반복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304호 방에는 불이 켜져 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서에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은지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다. 은지는 대학 입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고 학비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할머니가 살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깃든 공간이었다. 처음 며칠간 은지는 큰 문제 없이 생활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어스름이 내려앉으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끈 순간 어딘가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첫날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만 되면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하게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은지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웃에 물어보아도 아무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소리는 주로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거실에 도착한 은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던 곳 주변을 조사했다. 그러다 벽장 구석에 둥글게 말린 오래된 얇은 카펫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카펫을 들어올리자 그 아래에는 숨겨진 문이 있었다. 문은 자물쇠로 붙게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은지가 갖고 있던 열쇠 중 하나가 딱 맞아 떨어졌다.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드러났다. 지하실에는 먼지가 쌓일 대로 쌓인 낡은 가구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외면받아온 것 같은 공간이었다. 그중 은지의 눈길을 끈 것은 오래된 사진첩이었다. 사진첩을 열어보니 은지의 가문에 관련된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고 그 속에는 은지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여자의 얼굴이 자주 등장했다. 은지는 신기하고도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혀 사진첩을 세세히 살펴봤다. 사진첩의 마지막 장에는 한 장의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편지에는 흘려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에 숨겨진 비밀은 오래도록 지켜져 있고 인기는 사랑의 이야기로 인해 이 집은 저주받았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은지는 자신에게 들려왔던 흐느끼는 소리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은지는 지하실을 자주 찾았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리며 그녀가 가슴 속에 담고 있었던 아픔과 비극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파트의 기나 사건은 점점 잦아들었고 흐느끼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마치 은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다 전했다는 듯이 그 영혼은 평온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은지는 할머니가 왜 이 집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로 은지의 아파트는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가족의 역사를 간직한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밤이 되면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본다. 혹시라도 또 다른 이야기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다니던 시절에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로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었다. 그 도시는 인구도 적고 조용하여 그다지 기대할 것이 없었지만 번잡한 서울을 떠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도착한 첫날 나는 오래된 고시원의 방을 얻게 되었다. 고시원이라고는 해도 거의 유령처럼 사람이 없는 곳이었다. 내 방은 끝에서 두 번째 방이었고 그 옆 방도 비어 있었다. 시설은 낡고 오래되어 있었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묵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강의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고시원 입구로 들어섰다. 그런데 1층 로비에서 발린 할머니가 나를 보고 미묘하게 웃으며 오늘도 들릴 거니? 라고 물으셨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벽 2시쯤 얕은 잠에 들었을 때 갑자기 옆 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쿵. 규칙적이지만 무언가 초조함이 묻어나오는 듯한 소리였다. 잠결에 누가 이 시간에 공사를 하나 하고 궁금해했지만 곧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관리인 할머니께 그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 방은 빈 방이라네. 아무도 없을 텐데 라는 대답을 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착각한 건가?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세 번째 밤이 되는 날 나는 결국 의문을 풀고자 옆 방문을 두드려보기로 했다. 소리가 나올 때쯤 조용히 복도로 나가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나는 문을 열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나는 안쪽을 살폈다. 그 방은 명백히 아무도 없었다.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았고 오래된 침대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이후 나는 점점 그 방에서 떨어질 수가 없었다. 매일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 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고는 하지만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관리인 할머니께 물어봐도 그저 그 방은 원래 그렇다는 애매한 대답뿐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소리를 참지 못하고 그 방에서 하룻밤을 자보기로 결심했다. 침낭을 들고 그 방에 들어가 눈을 감고 불을 껐다. 그리고 한밤중에 벽을 두드리는 소리 대신이면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기, 도와줘, 여기.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방의 구석에서 차가운 기운이 나를 붙잡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혼비백산하여 방을 나와 복도를 달려나갔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 그 경험을 털어놓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오래전 이 고시원에 살던 한 학생이 계속해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다가 점점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그는 실종되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그 고시원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곧바로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날 때까지 그 일은 비밀로 간직했다. 지금도 가끔 그 소리가 생각난다. 쿵쿵쿵. 규칙적이던 그 소리의 의미를 나는 아직도 알 수 없다.